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 닥터 인사이드 곽동훈입니다. 건강하게 삶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이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겁니다. 이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준비된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엄사, 웰다잉, 연명치료 결정 이런 얘기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질병을 앓다가 마지막 순간이 오면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마지막을 맞고 싶으십니까? 이런 과정에서 관여를 하게 되는 의학이 완화의학, 호스피스 의학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오늘의 친절한 닥터는 바로 이분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강동일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 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동일입니다. 네, 조금 특별한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일단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완화의료가 뭔지, 호스피스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하는 의료입니다. 예. 말기암 환자들이 겪게 되는 증상들을 완화시켜주고 예. 또한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예. 겪게 되는 사회, 심리적 또는 영적인 고통을 완화시켜줌으로써 그들의 마지막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네. 제공하게 되는 의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학이라고 하면 보통 수술을 하고 약을 쓰고 이렇게 해서 병을 낫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퇴원을 하고 이런 방법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팀을 이룬다는 것도 조금 특징입니다. 예. 이 팀 안에는 성직자분들도 들어와 계시고 사회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병의 치료보다는 이제는 통증 관리하는 것 위주로 해서 그리고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좀 특별한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선생님하고 이렇게 잠시 얘기를 나누면서 들은 건데 선생님은 처음부터 완화의학을 전공을 하신 분이 아니고 비뇨의학 전문이십니다. 예.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가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비뇨의학과를 전공을 했고 지금도 비뇨의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만 예. 제 환자들의 암 환자들의 마지막을 보다 보니까는 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과연 내가 내 환자들에게 당신의 마지막입니다 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예. 가장 그들이 적게 아프고 그들의 가족들이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다가 이 호스피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조금 더 그들이 마지막 삶을 잘 정리하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예. 비뇨의학과와 호스피스를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처음부터 호스피스 공부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선생님처럼 비뇨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셔서 호스피스 전문의가 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의료진은 이제 꾸려졌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병동에 관련 어떤 환자분들이 들어오시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선생님. 어떤 환자분들이 입원을 하시게 되나요? 국내법상에서 말기 질환이라 하면 말기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질환, 그리고 만성 간경화증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병동에서는 지금 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입원이 가능하고요. 예. 특별하게 다른 곳에서는 소수의 병동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나머지 질환들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부산의 경우에는 예. 암 환자를 위주로 해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입원하는 병동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예. 입원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요. 예. 네. 일반적으로 호스피스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호스피스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병동형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가정형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문형이 있습니다. 예. 병동형은 호스피스 병동으로 허가받은 병원에서 거기에 입원을 해서 증상의 완화 또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교육 그리고 환자 보호자의 심리적 또는 사회적 또는 영적인 그런 돌봄 서비스를 같이 하는 것이고요. 네.
가정형은 저희 의료진들이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입니다. 아, 환자는 집에 계시고 예. 의료진들이 집으로 가시는 거군요. 예, 예. 예. 의사 또는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주기적으로 그 집을 방문해서 네. 저희들이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예. 또 보호자와 면담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적인 고통이라든지 어려움을 예.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자문형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예. 같은데, 그죠? 자문형은 예.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지 못하고 예. 일반 병동에 또는 네. 외래로 통원 치료를 하면서 똑같은 상담이라든지 증상 완화를 위해서 예. 저희들이 치료를 해드리는 경우를 자문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현재 자문형인 경우에는 시범 사업 중입니다. 예.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호스피스가 있다라고 예.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병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병동이 몇 개나 있을까가 일단 궁금해집니다. 예. 잘 이용은 하고 계시는 건지 몇 개나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현재 부산에는 8개 의료기관에서 130여 개의 병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병동이 거의 모든 병동에서는 지금 암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입원이 가능하시고요. 예. 그리고 한 개의 대학병원에서는 자문형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개 의료기관에서 가정형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예. 병동형인 경우에는 현재 환자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자리가 모자라는군요. 예. 혹시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네. 미리 예.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예. 대기를 하시고 의료진과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예. 또는 환자와 가족들이 받아야 될 그런 돌봄 서비스라 같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네. 미리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병원이 부산에는 8개 병원이 있고 여기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려면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부산 지역으로 들어가시면 요 8개 병원이 딱 나와 있고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요걸 전화를 한번 해보셔서 병상이 비어 있는지 확인을 미리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연락도 하시고 해서 병상이 있다는 게 알려지게 됐다고 하면 언제부터 그러면 언제쯤부터 입원을 해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 요 시기가 좀 애매합니다, 선생님. 어느 맞습니다. 때쯤으로 보시면 될까요? 현재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수개월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저희들이 볼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임종하기 전 3에서 6개월 정도 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 3 내지 6개월 6개월 전. 전. 예. 근데 이게 미래의 일입니다. 3에서 6개월 전의 미래를 누가 예측하는- 알겠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그를 예측하는 방법을 좀 쓰고 있는데요. 물론 암의 종류라든지 또는 네. 질환의 종류라든지 환자 개개인의 어떤 신체적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네. 제가 보는 일반적인 거는 만약에 환자 본인이 걸어서 네. 1시간 정도 미만의 보행을 할 수 있으면 네. 한 여명이 한 3개월 정도 남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걸을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안쪽이다 하면 부축하지 않고 예. 그 정도 한 3개월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환자분이 누워서 침대에서 또는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은 대략 한 1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대략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고 고쯤에서 이제 입원을 하시는 걸 권하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선생님 이런 의문도 남습니다. 요즘도 병을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기를 원하는 자녀분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예.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환자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자기의 병과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남거든요, 선생님. 예. 참 그거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네. 환자분이 암을 진단받을 때부터 네. 사망할 때까지 환자는 모든 걸 100% 의료진과 똑같은 정보로 공유를 해야 된다고 다 생각합니다. 알고 있어야 한다. 예. 근데 우리나라의 사정상 보호자들이 많이 주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환자한테 정보를 많이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숨기게 돼서 결국에는 어느 시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환자가 알아야 될 정보가 크게 두 시기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암입니다라고 진단할 시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당신의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아, 그러네요. 첫 번째 시기는 암을 진단하는 시기니까 대부분
종양학과라든지 네. 또는 각과의 뭐 일반외과에서 암 수술하기 전에 예.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환자는 그런 수많은 갈등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치료가 완료가 되고 어느 좀 경과하다가 또 어느 시점에 재발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칠 거고요. 네. 그때쯤 되면 이제 의사들은 네. 당신은 이제 말기암이고 현재 저희들이 할 의료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 정도의 환자들은 본인이 듣게 되고요. 예. 절반 정도는 보호자만 듣고 오게 됩니다. 예. 예.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예. 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시기를 놓쳐서 끝까지 못 듣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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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너무너무 저희들로서는 너무너무 안타깝죠. 본인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네. 그 시기 없이 왜 죽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네.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예.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처음 저한테 오시면은 예. 솔직하게 당신과 나는 100% 정보를 공유할 테니까 예. 나랑 같이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랑 같이 친구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제가 반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중에 한 10% 정도, 10명 중 1명은 그럼 내가 당신하고 친구할게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서로 필요한 정보를 의사랑 의료진과 환자가 주고받으면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 호스피스 병동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얘기인 건데 예. 선생님은 이제 모든 걸 다 알고 환자도 다 알고 같이 이제 마지막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환자들도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자, 그러면 호스피스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호스피스는 임종을 앞두고 가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또 하실 말씀도 있으신 거잖아요.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 병원에서 그 호스피스 담당 의사가 오면 네. 저승사자라고 얘기한답니다. 예. 그 참 잘못된 이야기거든요. 예. 저희들은 물론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서 암세포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지는 않긴 하지만 네. 저희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의 완화라든지 네. 또는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를 암세포를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네. 그들의 삶을 정리하고 네. 그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아주 많은 것들을 치료라는 이름으로 제공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호스피스는 죽음이다라는 생각보다 내 삶을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장소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선생님들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암 치료만 안 할 뿐이지 다른 치료는 다 합니다. 통증 관리도 하시고 뭐 구토 같은 것도 관리 다 하시고 그다음에 체중 빠지는 거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시고 다 관리 다 하시고 치료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런 고민도 하십니다. 호스피스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호스피스 병동으로 모셔야 할지 아니면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할지 요거를 헷갈려 하시는 자녀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라면 예. 호스피스 병동에 또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몇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은 경제적인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아, 비용이 덜 드나요? 예. 물론 현재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료보험이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네. 비용이 좀 저렴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암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 5%만 지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부담이 없고요. 예. 또한 의료 보호라든지 예. 이런 그 취약계층 환자들은 예. 거의 국가에서 다 지불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의료진들이 특별하게 교육받은 그런 말기 환자들에 대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네. 환자들로 하여금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예. 관리하고 이야기하고 어떤 심리적인 문제도 해결해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가능하시면 그리고 그걸 이용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된다 하시면은 네. 호스피스를 이용하시는 게 예. 조금 더 나으신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대한 특화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의료진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호스피스 병동을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선생님의 말씀이셨고요. 그러면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어떤 치료들, 어떤 관리들이 행해지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선생님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예. 1차적으로는 그 주된 치료인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 치료 같은 거는 1차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네.
대부분의 환자들이 통증이라든지 호흡곤란, 그리고 다리의 부종, 그다음에 구역질, 네. 구토 같은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물론 말기로 가게 되면은 정말 말기로 가게 되면 이 증상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호전될 수 없지만 어느 시점까지는 그런 증상들을 약이라든지 또는 예. 처치를 통해서 네. 조금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통증 치료하기 위한 방법들은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이야기해 주시면은 먹는 약이라든지 붙이는 약이라든지 예. 또는 주사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통증을 많이 없애드릴 경감시켜드릴 수가 있고요. 예. 호흡곤란이라든지 이런 이유들은 첫 번째로는 폐에 물이 찬 경우,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배에 물이 찬 경우, 복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때도 숨쉬기 힘들어요. 맞습니다. 네네. 예. 그런 경우에는 그런 처치를 복수를 뺀다든지 흉수를 빼는 작업을 통해서 일시적으로라도 또는 예. 장기적으로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장기간 유치할 수 있는 카테타를 예. 뱃속에다 또는 폐에다가 넣어가지고 네. 일정 비율로 예. 물을 빼내서 환자들의 증상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환자들이 굳이 불필요하게 겪지 않아도 될 증상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은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병원마다 식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식사만 안 될 뿐이지 환자는 다른 컨디션은 다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위에 그 소장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스텐트를 넣어서 네.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예. 그렇게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숨 잘 쉴 수 있고 통증만 없다고 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 견디실만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만 해결해도 굉장히 크다고 예. 생각하고 그런 거 말고도 지금 무슨 정서적 지지, 목욕, 가족 심리 있으면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들인가요? 이제 죽음이라고 당신 죽습니다 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 예.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렇죠. 물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이제 이런 마음속으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막상 그 시점이 다가오면은 네. 심리적인 불안감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 제가 비록 의사지만 제가 제 아버님을 보내드릴 때도 제가 호스피스를 하면서 있었거든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예, 예. 저도 울게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직접 호스피스를 하신 거예요. 예. 아이고. 예. 그래서 예. 계속 지켜보고 그리고 무덤덤해질 줄 알았지만 예. 자식인지라. 예, 예. 그래서 저조차도 울게 되고 그리고 가슴이 떨리게 되고 하는데 일반인들 같으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이러이러한 예측이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이런 경우에는 울어도 된다. 네. 마음껏 우시라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하라고. 또 그 전에 그 암 환자들 또는 그 환자들과 가족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예.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고 또는 내가 아버지를 더 사랑했고 예. 좋았고 옛날에 이런 기록이 있었지라고 하는 이런 네. 이야기들 풀어가게 되면 예.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당황스럽고 또 꼭 겪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그 성직자, 그다음에 간호사 네. 저희들을 통해서 예. 계속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성직자라는 분들이 이제 목사님만 계신 건 아니고 스님도 계시고 예. 뭐 그런 그러니까 거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에 맞게 맞게끔 다들 예.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영적 서비스와 함께 지금 뭐 음악, 아로마, 원예요법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나 봅니다. 예, 예. 선생님께서는 그 이제 아버님의 담당 의사가 사실은 되셨던 건데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신 걸 계속 보셨겠는데 그러면 일반 그 환자들이 일반 가족분들도 계속 옆에 와서 보실 수 있나요? 예. 대부분의 병동형인 경우에는 가족들이 같이 옆에 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 병동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와서 있을 수는 없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한 명의 그 보호자들이 예. 계속 유지하면서 예. 환자들을 옆에서 같이 관리하고 예. 같이 봐줄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현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 각 병원마다 보호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상황에 따라 좀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꼭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데 예. 일반적으로 호스피스라고 하는 거는 환자와 그의 가족과 그리고 예. 의료진들이 같이 묶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환자들 옆에 보호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선생님. 이제 통증이나 호흡 같은 건 그렇게 잡아주신다고 보고요. 예. 이분들이 잘 못 드실 분더러 드셔도 살이 계속 빠집니다. 그거 옆에서 보고 있기가 참 그렇거든요, 선생님. 맞습니다. 예.
이분들의 그 영양 공급은 선생님 어떻게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그 완전히 임종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는 네. 가능할 수 있는 열량 공급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2달 미만 또는 1달 미만의 경우에는 열량 공급이 또는 수액 보충이 극히 불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가 하면 폐암이라든지 예. 또는 폭수가 많이 차 있다든지 예.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수액을 넣거나 열량을 공급함으로써 예. 환자는 더 많이 찌게 되고 물이 엉뚱한 데로 갑니다, 자꾸.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작 필요한 우리 몸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공간에서 있기 때문에 환자는 증상이 더 많이 심해지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호스피스 하는 의사들은 말기암 또는 임종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어질 때는 수액을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예. 그래서 옆에 보시는 가족분들이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뭐라도 좀 줘라. 예, 뭐 예, 이렇게. 예. 그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희들을 자꾸 예. 뭐 좀 달라고 하시는데 예. 이렇게 저희들은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환자가 지금 수액을 더 넣게 되면 환자는 물에 빠진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맞아요. 예. 환자가 너무 더 고통스러우니까 적게 주고 어쩌면 안 주는 게 환자한테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예. 꼭 수액이나 영양제가 환자는 도움 안 된다는 거를 예. 조금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설명하시기도 참 어려울 것 같고. 예. 이것도 병동이 조금 특이한 병동이다 보니 시설이 다른 병동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들이 있죠. 예. 네. 현재 법률상에도 그렇고 개인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독실이라고 얘기하죠. 예. 1인실도 있고 다인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임종실이라고 있습니다. 임종할 단계에 들어서면 환자들이 그 가족들과 같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예. 어쩌면은 그들의 마지막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자 공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병원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의료진들이 보고 만약에 임종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되어지면 독실로 환자를 옮겨드립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환자들이랑 환자와 가족들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거동이 많이 힘드세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샤워라든지 몸 관리를 잘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환자들과 같이 모욕실에서 예. 따로 이렇게 모욕을 할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고 있고요. 예. 또 많은 이야기들 또 보호자들 궁금해하세요. 근데 병동에서 또 이렇게 병실에서 하기는 참 곤란하거든요. 네. 그럼 옆에 또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네. 편하게 예. 이러이러한 것 또는 보호자들이 굉장히 많은 한탄을 하세요. 예. 본인의 삶에 대해서 네. 환자와 그들의 가족의 삶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예. 또 그것도 들어주는 공간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들 일반 병실과는 좀 다르게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뭔가 많이 특이하네요. 다른 병원과는 예. 좀 다릅니다. 예. 네, 그리고 2018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도 존엄사법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실제로 법률로 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명 의료를 거부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도 생기기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실제로 그 숫자들이 많이 늘어났나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예. 원래 이 법은 2016년도에 예. 법이 제정되고 2018년부터 시행이 시행되고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이제 만 2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예. 만 2년 사이에 그런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라든지 네. 또는 연명으로 그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증가되었고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 같은 경우에는 19세 이상이 돼서 본인 의사로 내가 만약에 임종 단계에 들어서는 상황이 되면 네. 나한테는 이러이러한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향서를 적을 수가 있거든요. 예. 현재 19세 이상의 인구의 1.2%인 53만 명 정도가 네. 그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를 적었었고요. 벌써 많이 하셨네요. 예. 근데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든지 예. 연명치료 계획서는 그냥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거를 예. 적는 겁니다. 그냥 네네. 나의 의지를 의사 표현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예. 근데 연명으로 중단 결정 이행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예. 계획서에 따라서 예. 이게 시행이 된 건수입니다. 현재 2년 동안 약 8만 건 정도가 시행이 되었고요. 시행이 되었다. 예. 그러니까 8만 명 정도가 예. 자기의 의지대로 네. 더 이상의 연명으로를 치료를 받지 않고 예. 아주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셨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향을 밝히는 분도 많아지고 그 의향대로 실제로 실천에 옮기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맞습니다.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건지 저희들이 이제 자세히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응. 그 처치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더 이상의 불필요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다만 그걸 하게 되면은 죽음과는 상관없이 네. 기간만 연장하게 되는 그런 게 되는 치료를 연명의료라 또는 그냥 연명 목숨만 치료라고 이렇게 길게 붙이고 있는 그 치료를 이제 안 하겠다 이런 얘기인 맞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서 예. 중단 또는 유보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법상에서 정해진 것만 사실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거든요. 예. 한 가지는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하지 않겠다. 예. 네. 수혈을 하지 않겠다. 수혈 받지 않겠다. 더 이상의 항암제 치료는 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겠다. 예. 그리고 체외 생명 유지술이라고 에크모라고 요즘 많이 예, 얘기합니다. 그런 걸 하지 않겠다. 음. 또는 혈압이 떨어질 때 네. 심장을 더 잘 뛰게 하기 위해서 혈압 상승제를 쓰게 되거든요. 그것조차도 하지 않겠다. 예. 이런 7가지 항목에 대해서 네. 나는 하지 않겠다. 또는 몇 가지는 하고 몇 가지는 하겠다고 하는 예. 걸 구분해서 하실 수도 있으세요. 예. 그런 것들을 음. 미리미리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이런 의사 표현을 어. 본인이 예. 미리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정말로 얘기하지 못한 상황까지 간 이후에 예. 보호자들이 예. 또는 가족들이 의사 전달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경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도 막 생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네. 예.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내 아버지의 삶을 내가 네. 결정한다는 가족들의 부담도 부담감 생기고, 예, 네. 그게 사실 정말 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미리 해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말기암이라고 해서 듣고 난 이후에 예. 본인이 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서류 형태가 여러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내가 건강할 때 미리 내가 가서 내 의사를 밝혀두는 서류가 될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연명 의료 계획서라는데 이거는 이제 환자 본인이 실제로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까지는 하지 말아라고 내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는 그런 서류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 연명 의료 영양서는 이제 본인이 건강하실 때 건강관리공단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거 지금 현재로서는- 체크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이 따로 있죠, 선생님. 맞습니다. 네. 예, 예.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네. 또는 보건소 예. 그리고 병원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거기 가셔서 예. 내가 앞으로 이러 할 테니까는 예. 그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네네. 사인하시면 예. 거기다 서류가 국가에 서류가 건네지고요. 예. 그러면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면 집에 그런 카드가 옵니다. 예. 이름이 적혀 있는 네.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라고 하는 작성했다고 하는 카드를 줍니다. 네. 마치 신용카드처럼. 그럼 그거 안에 이제 주머니에 넣어 두시면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죽음이 발생했을 때 예. 그걸 꺼내서 예. 이제 의료진들이 예. 빨리 할 수 있겠죠. 물론 가족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족들이 모른다면 그거는 하나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그래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도 미리 좀 의사를 맞습니다. 밝혀놓으시고 예, 평소에.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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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불필요한 치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나의 삶이 잘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의향을 하시고 예. 그거를 서류로 만들어 두시는 게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라고 하는 거고요. 예. 이 서류를 이제 어디서 작성을 하실 수 있냐면 이거 그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부산 지도가 뜰 겁니다. 그 안에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어디가 가능한지 장소들이 나올 테니까 거기에서 가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 예. 요거는 이제 건강하실 때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됩니다. 민법상. 예. 근데 이미 상태가 너무 나빠지셔서 사인을 하거나 내 의사를 밝힐 정도의 상태도 아니시라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제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이전에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말로 아들 나 혹시 죽게 됐나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게 말씀들은 많이 하시죠. 예, 네. 예. 이렇게 그랬을 경우에 2명 이상의 가족들이 아. 동일한 진술을 했을 때 그 얘기 나도 들었어요. 이런 예, 예. 가족분이 두 분 이상 있으면 두 분 이상이 있으면은 의사들은 예. 그분의 환자 본인의 의사로 간주를 하고 예. 또한 이제 의사들이 2명 이상의 의사들이 그 확인을 한 다음에 네. 연명으로 계획서에 사인을 하게 되고요. 예. 그런 의사를 밝히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마지막까지도 아무 얘기도 안 하셨다면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네.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가족 모두가 네.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하. 예.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시면은 네. 이거를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연명으로 계획서에 대한 의향을 밝히시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의료진들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 환자가
또 심장이 멎거나 호흡이 곤란해져도 병원에 오시면은 무조건 몇 번을 반복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예. 그런 경우에 말기암 또는 말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처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한마디라도 꼭 나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에 가족들과 의견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렇죠. 예, 정말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미리 써놓으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 맞습니다. 말로라도 좀 이렇게 가족분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놓으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 호스피스 저런 게 있었구나 저거 나한테 필요한 건데 지금 우리 부모님한테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이분들에게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출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맞이하는가 또는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환자 본인과 또 그 남겨질 환자의 가족들에게 나머지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어떤 분은 말기암 상태고 임종 직전에 자기 본인의 친구들 다 모아서 너 것 때문에 잘 살았어. 아 좋다. 예. 그래서 한턱을 내고 네. 식사 함께 하고 예. 그리고 웃으면서 이별을 하셨던 분도 있으시고요. 예. 또 한 분은 저한테 정말 말기였는데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소원이 하나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냐고 제가 여쭈니까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게 해운대 저녁 노을을 보며 커피 한잔 하는 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저도요. 예. 그래서 그분의 가족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커피를 한잔 하면서 해운대 노을을 보고 마지막을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던 분도 있으세요. 이 호스피스라고 하는 게 환자의 죽음, 내 가족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한 가지 좋은 거는 환자분과 그리고 남겨질 환자 가족들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네.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참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도록 꼭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평소 TV 닥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특별한 시간,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 의료센터 강동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되는 죽음은 본인에게도 그리고 가족에게도 많은 아쉬움을 남기게 됩니다. 혹시 부모님을 만나시게 되면 장례 절차에 관한 얘기도 그렇고 호스피스에 관한 이야기 또 연명치료에 관한 얘기도 한번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 MBC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 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